우리 군의 합참에서도 김정은의 체중 변화만 보는 전문 연구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 미군에도 있고요.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긴급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비상계획. 비상계획이죠. 국가 안보의 핵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김정은 건강이다. 김정은이 엄청 건강이 안 좋다 해가지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뭐 평양으로 뭐 집합했다 뭐 이런 소문들. 김정은은 분명히 지금 서희구 김부자에 하는 고질적인 병이 있잖아요. 최근에 안 보이는 동안 알았더라. 최근에 김정은 총비서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혹은 뭐 생긴 거 아니냐라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뭐 살이 빠졌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아니 김정은 살 빠지는 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에서 월 1회 정도 북한 내부 동향 보고를 해요. 그럼 항상 필수 항목이 몸무게. 네. 몸무게가 필수 뭐. 예,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른. 그래서 올해도 몸무게 확인했는데 140에서 50 사이. 140이요? 140에서 50 사이. 140이요? 140에서 50 사이. 되시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직본을 해서 평균 7kg. 매년 평균 7kg씩 쪘어요. 근데 이제 살이 찌면 다른 성인병이랑 겹쳐 있을 때 위험해질 수도 있고. 당뇨병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당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병이들은 눕거나 하면 통치불능해서 무정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수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정부잖아요. 그러죠. 지시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 그러면 권력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거나 권력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령의 건강이 국가 기밀 1호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라면 혹시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의 신변이 좀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이걸 지금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방부나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도 각각의 설에 대한 작전을 다 세워두고 있어요.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리설주가 낳은 김정은의 어린 아들이 세습을 받아서 이어간다. 4대 세습. 너무 어리지 않아요? 두 번째,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 정권을 잡아챈다. 세 번째, 중국이 김평일을 앞세워서 북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 세 가지 설이 가장 크고요. 설마다 다들 분분합니다.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중국이 김평일을 내세워서 이제 소위 북한을 접수하는 요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요 때는 우리 군도 작전상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속도전이에요.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전에 우리나라와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주한 미군이 같이 북한을 접수하는 작전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통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나라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사망하셨을 때는 뭐 총리가 대신해서 대통령이 수행하는데 이거는 왕조 같은 거죠, 북한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김정은이 살 뺀 얘기가 이게 우리가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이야기를 할 내가 TV에서 볼 만한 주제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굉장히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다. 국가 안보의 핵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김정은 건강이다.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긴급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비상계획. 비상계획이죠. 만약에 김정은이 어떤 병으로 이제 유고시에 북한을 중국, 유엔,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점령을 하자라는 계획까지 실제로 세워놨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저게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살이 빠졌는가 아니면 개인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뺐는가. 근데 미국 그 뉴욕 포스트의 최근 그 보도에 따르면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뺀 것 같이 보인다. 그 예로 뭐냐면 지금 노동당 중앙회의를 며칠 동안 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웠어요. 아무리 보여주는 그 쇼라고 하더라도
정말 몸이 안 좋으면 담배를 필 수 없는 상황인데 폈다는 거는 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담배를 폈기 때문에. 담배를 폈기 때문에. 의사들이 권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살이 그랬겠지. 찌면은 이제 뭐 당뇨병부터 온갖 성인병, 합병증 거기다가 이제 뭐 걷지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지. 지 팽이 지고 다녔잖아.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의사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이게 뭐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살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거 다이어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정은이 놓고 체형 관리해라, 살 좀 빼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김정은은 분명히 지금 서희구 김 부자에 하는 거질적인 병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오던 당뇨, 뭐 심장질환, 고혈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안 보이는 동안 알았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건강이 안 좋은 거다. 네, 건강이 안 좋은 거다 보고요. 저는 아파서 그랬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언론에서도 김정은의 체중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와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랑 체중 변화, 특히 허리 사이즈에 굉장히 허리 사이즈. 진짜 궁금하지 않냐? 어떻게 예측할까? 거리에 땅 밟은 깊이를 가지고. 아, 발자국, 족저. 발자국을 보고 2kg 더 늘었네.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언론에서 수척해졌다, 야위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 상태를 보고 수척하다거나 야위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였으면. 근데 우리 언론들이 수척하다라고 야위다라고 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목 장사가 아니라 최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의 몸무게가 키 170에 몸무게 140에서 150 사이였어요. 그런데 최근의 야윈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냐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몸매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손목에 착용한 시계줄을 분석한 거예요. 어머, 시계줄. 바로 이건데 2020년 11월 30일 때 시계줄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시계줄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있어요. 시계줄이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체중의 변화, 또 웨스트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웃긴 것 같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합참에서도 김정은의 체중 변화만 보는 전문 연구관이 따로 있고요. 우리 국정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저희 언론사에도 북한 김정은 체중 변화를 측정하는 화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와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 정도다라는 것을 비디오로 추정을 가능한 거죠. 북한에도 비만인 사람이 김정은 말고도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로 저는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봤는데 이제 북한에서 좀 비만이라고 해야 되나 살 좀 찐 사람들 이제 부의 상징이거든요. 맞아.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얘기들이 통상 이제 배 나온 사람들이 같이 머리도 벗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면 간부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잘 먹고 살이 찌면 머리도 같이 날아가나 보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여기가 반짝반짝한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도 왜 70년대에 잘 사는 사람, 또 상장님 그러면 네. 되게 얼굴에 개그림이 흐르고 야, 뭐 머리가 맞아요. 이런 표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공안이요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를 잡을 때 첫째 보는 조건이 얼굴이 기름이 있냐 없냐, 거칠하냐 안 하냐. 그래서 버스 같은 데 딱 보고 거칠하다 이러면은 수사분증,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잡기도 해요. 김정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있어요, 그럼? 없어. 김정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있어요, 그럼? 없어. 이제 김정은.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살을 일부러 찌고 싶어서 북한에서는 몸난다고 하잖아요. 몸난다. 살이 나는 걸. 배 나오는 약까지 한때 유행이었어요. 배 나오는 거 네. 이게 좀 부어 보이는. 사실은 김정은이 원래부터 뚱뚱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김일성 할아버지를 따라하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찌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데 김정은이 원래 찌우기로 계획했던 선보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이 이상해졌고 그 계기는 제가 쭉 취재해서 느낀 점은 고모부를 죽이고 나서 그때부터 김정은이 체중이 관리가 안 되면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정은이 의식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방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좀 보고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이방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좀 보고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국정원 입장은 이제 건강 관리 중이다. 관리 중이다. 건강 관리 중이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 뭐. 다이어트 중이다. 근데 이제 살 빼야 된다는 심각성을 본인이 느꼈다면 이제 한국 언론의 역할 아니냐. 한국 언론 어디 보자. 나보러 살 빼라 그러네. 과거 이제 김정은하고 김일성, 김정일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김정은 리더십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했고 맞아. 외국에서. 우리 정치인 버릇이 하루에 몇 번씩 자기 이름 쳐보거든요. 한 번 오버가 나잖아. 순식간에 퍼져버려. 빨리 잡아야지. 이건 자기 검열이에요. 맞아요. 오버가 나나. 그래서 자기 오버가 이상하게 났으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이거 수정해달라. 그래도 몇 개 퍼져 있어. 그래서 김정은 올라오고 나서 큰 변화가 한국의 조선일보가 무슨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한 2, 3일 있다 나왔는데 그날 오후 나왔어요. 세상 실망한. 이만갑도 100% 모니터링해요. 이것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죠. 우리 나왔어요. 우리도요? 조선중앙TV에 배우들 데리고 연습해가지고 한다고 배우래요. 배가 나오더라니까. 개성이 배우래요? 네. 배우들이라고. 이분들이 배우라고요? 네. 우리 군과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을 투명하게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북한 상공으로 미국 정찰 위성들이 싹 돌아다녀서 국정원이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요. 네. 그중에 재밌는 거 몇 가지가 일단은 요트가 어디 있나 쓱 봐요. 요트요? 위성으로. 김정은 요트 매니아거든요. 김정은 전용 요트가 도처에 있는데 요트의 움직임을 쓱 보고 그다음에 제트스키, 수상스키의 움직임을 쓱 봐요. 최근에 김정은의 별장이 있는 원산에서 제트스키 움직임, 요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 포착이 돼서 김정은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게 현재 정보당국의 결론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어가지고 좀 제트스키 사실 타나가요? 그 한참 건강 문제 이야기 나올 때가 또 태양절 때. 작년. 예, 작년에 태양절 때 1000배를 빼먹었던데 태양절 1000배를 빼먹는 경우는 아무래도 진짜 드문 경우죠. 맞아요. 네,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니까 이건 비상사태 아니냐. 위대한 서경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태양절이 뭡니까? 저도 이거 질문 보고서 태양절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식이 아닐까. 일식이 아닐까. 태양과 일식. 태양하고 달하고 만날 때. 일식. 너무 지구과학적으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다. 정민 씨 창의력이 기발하네요. 김성민 대표님. 태양절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네. 중요하지. 저희 이야기는 다 아시는 분들인데 오로지 대한민국의 가수 김정민 씨를 위해서 제가 특별 서비스를 한번. 네. 태양절은 김일성 생일이다. 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김일성이 생일이 국가적 공휴일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74년도에 민족 최대의 명절로 이제 이민의 종용으로 왜 자기 마음대로 민족 최대 광복절이 설날이 된 거죠. 민족 최대의 추석보다 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추석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그 이상으로 정치적 색깔을 부여해서 됐다가 김일성 사망 이후에 태양절로 바뀝니다. 태양절을 격상시키고 웃기는 게 그때부터 북한에만 있는 주체 달력이 생겨납니다. 12년을 주체 1년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체 달력에 주체 몇 년 하고 가로치고 2011년 그만큼 중요한 건데 바로 작년에 김정은이가 김일성 참배에 못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망설까지 나오고 난리 났던 게 작년 태양절이다. 이만큼 태양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김정은이 태양절 참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CNN이 세계적인 대오보를 한번 내요. CNN이요. 어떻게 오보를 냈냐면은 정확하게 그 워딩을 보면 US Defense Official이 이 펜타곤 국방부의 관리가 지금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다음에 grave danger 상태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이 보도 봤어. 펜타곤 관리가 얘기했다고 하는 걸 CNN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 grave라는 그 단어는 전쟁 직전에나 쓸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거든요. 그걸 CNN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걸 또 옆에 있던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또 인용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간 거예요. 김정은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며칠 후에 비료공장 또 그 준공식에 따단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NN이 아마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 문책 당했을걸요 아마? CNN 이런 데서도 소문이 났는데 중국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뭐라고? 김정은이 엄청 건강이 안 좋다 해가지고 뭐 대외 연락부장 이런 사람이 의사를 데리고 전문 의사를 데리고 평양으로 급파됐다. 소문 들었어요. 네네 이런 소문도 났었고 뭐 북한은 원래 김정은 하면 주치의가 딱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 사람 외에도 다른 능력 있는 의사들이 뭐 평양으로 뭐 집합했다 뭐 이런 소문들 야사죠 여기서처럼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었어요. 실제로 우리 언론에서도 김정은의 팔목에 있는 반점을 주목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점에 있는 자국이 많은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심장이나 심혈관 어떤 스텐스 수술을 한 자국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뭐 강력하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 제 추측은 뭔가 중차대한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그게 중태까지는 아닌데 뭐 치료 혹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실은 정론이에요. 북한에서는 사실상 뭐 김정은이 뭐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뭐 이런 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살이 찌게 되면 위험 있고 멋있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살이 빠지게 되면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수척해지셨다. 가슴이 아프다. 여기서 끝납니다. 아니 그러면 인민들은 수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걸 어디서 확인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원수님의 그 건강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한다라는 건 불법인 거예요. 이건 생각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근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김정일 뭐 건강 이상설을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뭐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은 1호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민족의 태양이잖아요. 민족의 태양이 없어지면 제 은하계가 망하잖아요. 그렇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파? 라고 말하는 순간 너 우리 태양을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절친이야. 네. 너무 절친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말 못합니다. 불만 있을 때. 죽어도 말 못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나올 때도 너희 부모님 욕은 해도 진짜 제 뭐 김일성 욕이나 김정일 욕은 할 수가 없어요. 수령 무오류설. 남이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내 귀를 빨리 잘라버려요. 왜냐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내 귀를 빨리 잘라버려요. 왜냐면 아픈데?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김일성에 대한 건강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이미 내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제 90년대 이제 탈북자 도와주러 중국 유학 겸 이제 탈북자 도와주러 갔는데 그 연변에 서시장이라고 있어요. 서시장에서 꽃제비들인데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걔들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래서 난 그래 영양 보충해 주려고 그 게장국 식당에 간 거야. 니들 이게 영양가 좋다. 보신탕. 애들이 국물만 먹고 고기를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 내가 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한 번도 평생 안 먹어봐서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 소화가 안 된다. 맞아.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마음이 막 어떻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김정일 그 때문에 니들 진짜 고생한다. 내가 한마디 했거든. 하니까 먹다가 숟가락 탁 내려놓으면서 애들이 우리 수령님 욕하지 마시라요. 우리 장군님 욕하지 마시라요. 이러는 거예요.
굶어 죽기 직전에도 수령님이 최고네. 굶어 죽을까봐 도망쳐 나왔는데 그런데도 우리 장군님 욕하니까 못 참겠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지만도 그 3대 부자한테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어요. 내 탓이라고 생각했지. 그냥 그들 내 탓이라고. 탓이다. 내 탓이라고. 내가 굶주리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다. 우리 인민이 잘못한 거지. 인민도 잘못이 있는데 일단은 수령은 신이니까 그 신 잘못은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수령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게 만들었다. 최악의 상황인데도? 그죠. 그 최악이도 그래요. 그러면서 수령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맞아. 굶어 죽고 이래도 TV에 수령님이 현지 씨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령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막 집에서. 그랬어. 미국에서 이제 그 경제 제재 이렇게 할 때마다 발표를 해요. 막 폭어로 하면 이제 아주 미국 놈들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다. 미제가 자꾸 우리를 경제 제재를 하고 못 먹고 못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거지. 장군님은 우리 위해서 쪽잠에 제기업 두시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미제 때문에 장군님이 힘들어 하신다. 우리가 좀 더 충성 다해서 모셔야 된다. 북한에서는 실제로 학습 효과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씨 부자에 대해서 신병에 대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정치범으로 갔던. 그러지. 그러니까 절대로 말 못하는데 김정일이가 양강도 혁명사족지 현지 지도를 갔답니다. 관례에 따르면 간부들만 서 있는데 그날에는 혁명전족지 공사했으니까 젊은 청년 하나 내세워서 접견자로 됐는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담배 대표 수고했어. 이 친구 가서 받고 김정일이가 이제 담배불까지 붙여줘. 오,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안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한 모금 빨았대. 그리고 뒤에다 가지고 선으로 꽂대. 뜨거워. 담배 꽂혀. 아우, 아파. 뜨겁겠다. 그리고 이제 만나고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아픔보다 김정일이가 준 담배 한 대가 있잖아. 접견 담배지 뭐. 접견 담배. 이게 사족지가 되는 거야. 사족이 되는 거야. 집에 쫙 가서 접견. 장롱에다가 딱 가방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딱 거야. 놨어요. 그렇지. 30분 다 돼서 허위사령부가 차 타고 쫙 오더니 허위사령부 군관들이 내놓으라. 뭘? 담배를 뺏어가? 담배. 뭐 1호 담배라서 가져가나? 1호 담배. 1호 담배. 사생팬이 우리 오빠가 핀 담배꽁초를 들고 좋아 이게 왔는데 갑자기 기획사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주세요. 어디 제보하지 말고 주세요. 우리 애들은 담배를 안 피워요. 그래서 가져간 거죠. 흉터도 남은 거고. 그만큼 김정은의 사생활 같은 거는 그렇지. 담배 한 가지도 외부에 흘리지 발설 못하게. 올 상반기에 김정은의 공개 행보가 35회밖에 안 된대요. 35회. 공개 활동이? 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코로나로 봉쇄됐을 때 그때 이후로 굉장히 적은 거죠. 숫자가.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뭔가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요. 이 기사는 언론에서 김정은의 그 모습이 좀 뜸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난 7월 8일만 해도요. 북한 노동신문에 이제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하는 내용이 실렸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사진이 없습니다. 참배를 했는데. 진짜. 사진이 없다. 사실 노동신문 1면은 김정은의 현지 시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지 시찰, 그것도 사진으로 보도를 하면서 사진 정치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게재 안 했다는 건 안 간 거 아니야? 혹시 안 가고 갔다고 한 거 아니야? 안 간 이유는 건강이상설 때문 아니야? 라는 의문도 실제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김정은의 지금의 건강 상태를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체중 변화, 초고도 비만 상태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건강 상태가 더 최악으로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보고 있어요.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일반 금쪽이들에게 오은영 박사님이 있다면 이 비만 금쪽이들에게는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 지킴이 오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만건강학회 회장 오한진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모습들을 좀 많이 이제 참고하시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찰을 해본 게 아니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의 좀 느낌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뭐 제가 직접 가서 진찰도 안 해봤고 또 피를 뽑아서 만들어낸 이 결과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모양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진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왔다. 이게 이제 딱 감으로 잡히는 게 30년 이상 된 의사들의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약간 저희 쪽을 보시면서 하시는 감이 오죠. 느낌 오지. 좀 찔리는 데가 있어요. 예. 왠지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 그쪽 안 볼게요. 하여튼 그 김정은 현 상태의 모습을 봐서는 이건 이제 초고도 비만 상태다라고 보이게 되고 이 비만의 세 가지 형제들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 형제들과 여기에 덧붙여지는 합병증 생길 수 있는 위험성들이 같이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건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저 안 보기로 하셨잖아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저보고 얘기하세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오늘 당장 일이 생겨도 호상이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전에 김정은이 어떻게 참배 사진이 생략된 게 왜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중에 가장 김정은이 빼먹지 말아야 될 일정. 오늘날 김정은이 있는 거는 할아버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창건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그날 꼭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게 서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앞에서 서 있어야 되고 또 단순히 서 있는 장면만이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맞아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걸어가서 묵상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야 되는데 90도 절을 김정은은 할아버지한테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공개할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같지만 제대로 된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 그래서 그렇죠. 공개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옆에 계신데 오늘 센터장님이 왜 의사 가운 하셨어요? 이거 무슨 가운이에요? 두 분 다 의사분 아니신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펜 몇 개 꽂으면 딱인데. 잘못 입고 왔네. 봉건주의 사회라든지 왕조 때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어떤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 같지만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어떤 수단인데 맞네. 거기에 대한 지금 사진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진사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게 다 날려가지고. 다 7월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아까 금수산 궁전 갔는데 사진 안 실은 것도 7월 같은 달 7월 12일에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라는 소식을 13일에 또 북한이 보도하거든요. 한국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셨습니다. 이날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사진을 딱 2장밖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 석 달 전 4월에도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 김정은이 갔는데 그때는 김정은의 사진을 6장에서 9장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장밖에 공개하지 않았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 2장 사진 함께 보시죠. 딸론 사람이 됐다. 자, 얼굴이 굉장히 뭔가 좀 부어있고. 지금 우리 남정은이가 이거 보고 좀 가장 놀란 게 지금 헤어스타일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 앞머리 많이 길러야 돼. 앞에 여기 내린 전날이 되게 더웠어요. 다음 주에 좀 변화가 있으니. 더워서 김태원 씨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양쪽이 땀 때문에 좀 떨어진 내려간 건데 김정은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좀 뭔가 얼굴도 땀 있고 땀이야, 땀. 지금 이제 땀에 많이 지금 젖어 있고 뒤에 있는 이제 흰 옷 입은 조용원 비서라든가 오른쪽에 이제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다 이렇게 표정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김정은이 뭔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위에 파란색 캔이 보이고 있는데 저게 이제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김정은이 크리스탈 잔에 이런 차, 갈색 차 종류로 주로 이제 자기만을 위한 음료를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저게 아마 기성 제품인지 별도로 캔으로 만든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저 캔을 확대해 보면 효능, 이피커시 뭐 이렇게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능성 음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담배와 성냥 여전히 흡연 줄담배를 피우고 있구나. 김정은의 건강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북한은 유일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유고 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 북한은 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됐을 때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 정보기관들도 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 분석에 굉장히 그 공을 들이고 있다 하는 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같이 이제 그 시스템이 딱 그 정착이 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유고 시에 프로토콜 그러니까 스텝 1, 2, 3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대통령 유고 시에는 바로 국무총리가 승계를 하고 제1부총리, 제2부총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치과 치료 받을 때 만약 마취가 들어가면 마취 끼는 그 순간만큼은 부통령에게 권한이 넘어가요. 그 순간 마취 풀릴 때까지는 부통령이 권력을 잡아 핵 버튼을 누를 권한을 가져요. 그러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 왕조가 무너진 경우 대부분 경우는 뭐냐면 후계 구도를 안정하고 선왕이 죽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만약에 후계자를 안정한 상태에서 그냥 죽는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핵 보유국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핵 버튼, 핵 가방, 이거 핵 무기 누가 관리할지 이건 카오스라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제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좋아요. 김종민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그래프가 있어요. 등락의 변화가 있는 그래프인데 자, 일단 이 수치 어떤 수치를 의미할까요? 이게 계속 환율. 뭐 잠깐 떨어졌 IQ 올라가는데? 제가 사놓은 바이오 주식 시세였으면 좋겠네요. 계속 올라가네. 상승세네. 혹시 김종민 씨 IQ 변화 아닐까요? IQ 변화. 맨사네 맨사. 145 맨사요. 종민은 천재인데 일부러 모른 척.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뭐 정확하게는 사실 제가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놀랍도록 저하고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뭐가? 제가 딱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140kg였습니다. 정말요? 그 정도를 아빠와 아들 할 때 140kg였다가 그때 좀 줄여야겠다 해갖고 정확히 한 20kg 정도를 뺐습니다. 120 내려갔네요. 불과 3개월 만에. 와 딱이네. 지금은요? 그리고서 3개월 정도 해서 120 유지하다가 야 그냥 별거 노력 안 해도 유지가 되는구나. 그렇지. 라고 생각하니까 금방 140으로 돌아가.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상태에서 140은 못 찍었으니까 괜찮다라고 또 방심하니까 145가 그 정도 무게가. 뭐라고 지금? 20kg. 아니 김정은보다 날씬해 보이시는데. 지금 김남희 윤상 씨가 키가 크죠? 키만 제가 차이가 있지 무게는 정확히. 김정은의 몸무게라는 거예요, 설마? 아니면 뭐 자, 정답은 혈압 아니야? 킬로그램. 그러니까 반이 많네 키로가. 근데 너무 놀란 게 저희가 실제 김정은의 몸무게의 어떤 등락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유민상의 몸무게와 너무 일치해서 똑같네요. 자, 그래서 제목은 한반도를 흔드는 피지컬 100이 아니라 피지컬 140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140선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도 비만을 김정은이 몸무게로 찍은 거고요. 145kg면 제가 3명이거든요 지금. 제가 3명이 돼야 145kg가 되는데 숨은 어떻게 쉬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바로 가는지. 옆에 듣고 있는 145가 있습니다. 조금만이. 죄송해요. 진짜 저걸 보면 김정은 또 키가 작으니까. 키 작은 거가 더 여기가 이래서 목이 없잖아요. 오늘 이 남조선의 이 살까기 마스터분이 오신다 해서 살까기 맛. 그래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살까기 맛.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수첩까지 다 준비했디. 우리 오한진 박사, 내 건강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내가 정확히 다
장군님 많이 어디 한번 그 아까 그래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거 아유 정말 수질적으로. 사투리가 왜 나옵니까? 이게 사실 김정은이 집권한 해잖아요. 2012년이. 네. 이때 이제 90kg. 사실 170cm에 90kg는 볼만한 정도의 체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약간 운동을 하는 정도의 몸매가 보다 하다가 계속 늘어나죠. 이게 뭐 2년 사이에 120, 30kg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 이때부터 몸에서 이제 어떤 이상 신호들이 생겼을 텐데 140kg를 넘을 요때쯤에는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살짝 줄였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의 몸무게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비만의 합병증들 그 위험성들을 합쳐보면 혹시나 어떤 암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만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암들은 비만인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김정은의 건강의 또 다른 부분으로 혹시라도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집권 12년 차에 지금 140 중반 찍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초고도 비만으로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거 참 궁금합니다. 어머, 이거 한 사람이야? 와.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열해서 보니까 약간 좀 진짜 종합병원 같이 이렇게 뭔가 병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 인상도 점점 무서워지는 인상도 있고. 저는 더 궁금한 게 근데 아무리 뭐 첨단과학이라고 해도 저 우리가 그 어떻게 이런 키 몸무게 이런 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금 보셨듯이 AI를 동원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제 체중을 예측하는 게 비교적 정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아마 국정원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 대북 감청이라든가 또는 휴민트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신상 부분을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2018년에 우리가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봤잖아요. 회동을 했잖아요. 실물을 그때 봤죠. 김정은의 실물을 우리 정보 당국의 요원들이 실물을 본 거예요. 판문점 현장에서. 그래서 언론사 카메라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영상 장비로 딱 요건에 맞춘 김정은의 실사 화면을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정확한 키가 나와요. 그리고 정확한 키가 나오고 체중의 어떤 쉐입, 몸의 쉐입 변화를 이용해서 이제 체중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정확한 몸무게는 아닌데 매우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145가 나온 거예요. 네, 어 박사님, 그 170에 145kg면 정말 초고도 비만이잖아요. 네. 좀 있으면 키랑 몸무게랑 170, 170 같아질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317하고 있어요. 삼일칠. 몸무게, 키, 혈압 이렇게 세 개가 일치되는 순간 승천한다고. 실제로 끄는 거 아니야? 하늘.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야, 트리플 크라운이구나. 예, 일치되면 저 승천합니다. 더블만 돼도 일치돼도. 예, 아마 저 세상이 될 겁니다. 40대 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이 되면 건강 수명이 최소한 15.2년 준다. 15. 김정은 건강을 추적하는 이제 정보 당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이 30대니까 버티는 거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내년이면 40이거든요. 40.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점점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 중에 선뚱이라고 있어요. 선뚱. 선천적인 뚱뚱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뚱뚱이냐. 근데 유민상 씨 고등학교 중학교 사진 보면
날렵했거든요. 진짜요? 지금에 비교하면 날렵하죠. 후뚱인 거죠. 사진 보고 싶다. 이게 그래서 나보고 이게 사진 좀. 나는 있어? 옛날 사진 가져오라 그러길래 그것도 나의 그 옛날 추억을 또 보여주는 거지. 사진 있어? 결국 왜 이렇게 귀여워? 있어? 이 정도가. 야, 네가 들고 있으니까 여권 사진인 줄 알았어. 날씬하잖아. 봐봐. 날씬해요. 체격 좋은. 유민상 씨보다도 김정은이 이제 고등학교 때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그때 찍힌 사진이 있는데 유민상 씨 대학교 때보다 김정은 고등학교 때가 훨씬 더 날씬해요. 그러니까 선뚱이 아니에요. 완전 보세요. 후뚱이구나. 이때는 통통도 아니라 말랐네요. 정상적인 체중이네. 얼굴도 괜찮고.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귀가 말랐어요, 일단.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로 택하고 나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웠다. 그때 이런 관측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 아바디도 그랬고, 우리 그 장성태 고모부도 그랬고, 네 할아버지처럼 살을 쪄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안 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자, 2012년 집권 이후 도대체 김정은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찔 수밖에 없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요때 한참 나왔거든요. 금방 올라왔을 때. 젊었네. 90kg가 졌네. 거기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막 없어졌다고 그러고 수술했다고 소문나고. 몸무게는 자동차 같은 겁니다. 뭐예요, 그게? 자동차 같다. 어느 정도 시속이 붙기 시작하면은요, 한 100km 넘어가면서부터는 감각이 없어져요. 110, 120, 130. 어느 순간 카메라에 찍히는 겁니다. 쭉쭉 밟아져요. 쭉쭉 나갑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2년 안에 저렇게 30kg나 뿔 수가 있어요? 처음에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90kg였습니다. 이 정도면 제도권이죠. 얼굴도 훨씬 애띄어 보이죠. 비만은 아니죠, 그래도. 네. 그런데 2년 뒤에 무려 30kg가 찝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20이 됐는데 벌써 약간 몸매가 많이 다르죠. 얼굴 인상도 좀 달라지지 서 있는 것 않았어요? 자체가. 네. 자, 근데 120이 딱 되던 해에 김정은이 돌연 40일간 잠적을 합니다. 김정은한테는 9월, 10월이 마의 구간인데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이때는 어쨌든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행사를 다 그때 걸렀기 때문에 야 이건 뭔가 정말 큰 탈이 난 거다.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혹시나 권력을 뭐 다른 쪽에서 지금 장악해서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40여일간 잠적하고 나서 등장했는데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40여일간 잠적했을 때는 건강 상태가 이거보다 더 안 좋았다는 얘기죠. 차라리 발을 쩔뚝이는 건 공개해도 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저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공개 안 하고 질질 끌다가는 정말로 북한 내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이건 체제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던 건데 저게 북한이 저때 고심을 했다는 게 폼나게 다리를 짚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 김정은이 단지 아프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인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현장을 돌아본다 이런 이미지 연출도 좀 노렸던 것 같아요. 약간 어른 같은 느낌. 네.
아니 근데 뚱뚱이 패밀리 그 민석 씨는 누구 패밀리요? 뚱뚱이 패밀리. 예. 아니 갑자기 김정은이 체중이 늘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맛있는 음식 있고 권력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지. 그렇지. 부러워하시는 뚱뚱이들이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살게 되면 굉장히 그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을 거 아니야. 창피한 것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방금 나 때문에 내가 저렇게 아이고 배가 부딪혀서 웃었어. 어머. 웃었어? 가는 거야. 나는 지금은 뭐 엘리베이터 타는데 나 때문에 삑 하면 나를 쳐다봐. 쳐다봤어? 나가. 눈치 안 봐. 삐 하면 딴 사람들이 저희가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 내릴 거 아니야. 옷도 저도 이제 뭐 스타일리스트 구하느라 너무 힘든데 거기는 뭐 맞는 게 없었습니다. 맞는 게 없었어. 맞는 게 하나 있을 것이야 하면서 나가면 이제 뭐 맞는 거지 나가서 이제. 불편함이 없으니까. 북한 김정은 어쨌든 뭐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잔소리. 그렇지. 이 김정은한테는 아무도 뭐라고 못하디. 내래 북에서는 왕이거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쭉 그래봤어. 그렇죠. 이게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외모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병도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일까요? 와 닮았다 진짜. 할아버지를 진짜. 지금 보니까 진짜 닮았다. 어머, 저것도 닮았어? 어머, 저것도 닮았어? 이거 말도 안 돼. 그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이 바로 그 지금 보신 영상에서 이제 포커싱이 됐던 부위죠. 바로 뒷목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여러 김정은의 사진이나 영상에서 이 뒷목 부분이 톡 튀어나온 거가 확인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죠. 반창고를 붙였어요. 네. 이게 뒷목의 혹, 그러면 할아버지 김일성의 혹이 제일 먼저 생각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2021년 7월에 이어서 2022년 1월에도 이렇게 김정은의 뒷목 부분에 테이프 흔적으로 보이는 하얀 자국 내지는 뭐 무언가가 붙어있는 이런 사진이 관측이 됐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종기나 지방종 같은 거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그 피부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아물게 하라고 붙여놓은 반창고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뒷목 부위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혹이 있었던 부위와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정은도 할아버지처럼 이 뒷목 쪽에 지방종 내지 혹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근데 혹시 살이 많이 찌면 이렇게 좁히잖아요. 아, 글쎄, 뒤쪽에. 그래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저랑 얘랑 둘이 똑같이 이렇게 만졌어요. 저기가 지금 저희가 좁히는. 조금씩은 저렇게 있거든요. 그래요? 조금 저 단순하게 살이 쪘거나 그냥 뭐 아니면 단순한 혹이 밖으로 나온 거 정도는 크게 건강에 상관없지 않을. 그러니까 나도 남정은 뒤에서 보면은 약간 그 벨루가 입 벨리가 이렇게 벨리가 생기죠. 벨루가 입 입있잖아요. 목베개 개인기 했었거든요. 네, 저희끼리 뭐 뒤에 햄버거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귀여워. 네? 귀여워. 안 좋다는데요. 귀여워할 게 아닌데 이게. 되게 폭신폭신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괜찮은 겁니까? 네, 어렵죠. 지금 뭐 본인들은 뭐 귀엽다, 뭐 좋다, 폭신폭신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제 거의 이 뒤에 쌓이는 거는 다 지방이죠, 지방. 근데 이제 그 지방이 일반적으로 쌓이는 것 같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쌓이면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그 지방만 모이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지방종이라고 하는데 지방종. 그 지방종은 지방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지방 덩어리니까 몸엔 해가 없죠. 네.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다. 그래서 이건 뭐 달고 살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는 이 지방족이 생기면 가끔 이 밖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지방이 나오는. 네. 아우! 있어요. 여드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계속 그 부분에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구멍 속으로 염증이 생기면 그 안쪽으로도 다 염증이 생기잖아요. 감염되는 거네요. 감염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염증이 생기면서 그렇게 안쪽으로도 염증이 생겨서 그걸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정리하고 거기다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은 김정은 아프다는 거는 아버지, 할아버지서부터 이렇게 왔던 질병들이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정은의 가족력을 더 찾아보고자 오랜만에 신문 부시는 남자 신부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입니다 이게 진짜. 신문 자체를 오랜만에 보네요. 네. 뭐야? 아 이게 바로 우리 동아일보에서 발행된 2011년 호해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날 바로 이 호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김 씨 일가의 가족력이 드러납니다. 조선중앙통신 17일 아침 특별 열차에서 과로 심근경색으로. 야, 여기 이걸 보시면은 이 심근경색이 혹시 가족력이 아닐까. 맞습니다. 이 김정은에게 예견되어 있는 뭐 재앙 같은 가족력이죠.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자,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에 이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는 이 동맥이 있어요. 이렇게 동맥이. 심장도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다른 데로 보내지만 펌프질을 할 때마다 자기도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동맥이다. 그래서 관상동맥. 그래서 왕관이라고 해서 관상. 왕이 될 상이구만. 그래서 이 관상동맥의 한쪽이 막히면 이제 근육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근육이 금방 일을 못해요. 네.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심장이 쓴 거고 우린 죽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동아일보 호해 그 사망 원인에 대한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이 인용되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왜 죽었는가?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 겹사인 정식 육체적 과로로 17일 야전 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 라는 게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공식 원인이에요. 그러면서 18일 진행된 병리해부 검사에서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됐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해서 열차 안에서 심근경색이 와서 쇼크사로 죽었다라는 걸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장군님이 놀다 죽은 걸로 되면 안 되잖아요. 일하다 죽은 걸로 돼야 되죠. 뭐 먹다 죽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조금 아니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인 게 아니다. 네. 반대파가 있지 않다. 영어로 가보라. 그건 일리가 있네요. 과거에 소련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뭐 암살이나 정치 권력에 의해 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의학적 결론서를 반드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날 죽었을 때도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분명하게 의학적 결론서를 내고 이번에도 김정일 때도 내고 이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가족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용종 센터장님이 정확히 정답을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김일성 주석도 아들 김정일처럼 똑같이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지는 가계 질병, 가족력이 김정은에게도 심장 쪽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심근경색이라는 게
때로는 이제 급성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예상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너무나 건강한 사람인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쓰러졌대. 이런 얘기를 듣는 거란 말이죠. 근데 김정은도 자기 선대가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했다면 자기도 위험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심근경색이 이게 원래 가족력하고 좀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가족력이다 얘기를 하면 유전도 그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유전과는 좀 다르게 가족끼리 같이 하는 행동, 같이 하는 식습관, 같이 하는 운동 습관 이런 걸 다 묶어서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야식 먹을 때 자녀들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그럼요. 운동하는 것도 다 배우고 생활 습관을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다 똑같은 형태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 김정은은 더하죠.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아주 공포감에 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잊기 위한 술과 그다음에 담배를 떼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혈관에 정상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바로 정력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바로 정력이라고 합니다. 정력이 왜 중요해요? 정력에 대한 연구가 정자도 아니고 정력이야? 정자를 포함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연구할 수 있지? 정력을? 여기는 이제 김부자잖아요. 그죠? 전부 이제 남자들이고 남자의 힘의 상징이 정력이다. 이렇게 이제 김부자 라인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도 과거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성욕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욕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음식을 갖다 줘도 뭐 만족하지 못했다. 성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력을 보존하고 성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하구나. 희한한 연구소가 다 있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그 더티 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전성기 때 아주 그 마초적인 경찰로 나오는데 이 경찰이 쓰는 무기가 44 매그넘이라고 굉장히 총신이 긴 피스톨이에요. 근데 그게 소위 이제 마초 시대의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어떤 그 재밌는 분석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자꾸 저렇게 로켓에 집착하는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정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리만족. 약간 ICB만이라는 거지. 보태드린 뭐냐면은 이건 거의 정설이에요. 해밍웨이가 무기에 집착을 했잖아요.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그 해밍웨이가 해밍웨이가 마초였죠. 엽총을 좋아하고 사냥도 많이 사냥 좋아하고 무기에 집착한 이유가 정력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남성성이 또 남성성이 없어요. 그리고 히틀러도 이것도 거의 정설인 게 히틀러도 무기에 그렇게 집착했던 게 뭐냐면 성불구였다고 하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의사들이 볼 때 의사들의 보는 이제 관점으로 보면 김정은의 그 체중, 나이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 이걸 합쳐놓으면 김정은은 발기부전 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 왜라고 나는 혹시 체구 때문에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비슷한 체구들이니까 전혀 뭐 그래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뭘 이상해지는 거야? 실제로 봤는데 그때부터 내가 선배랑 호칭을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봤다는 이상하지. 아니. 사실 뭐 고대 왕들도 장수 숫자나 이 복복자를 베개에다 이렇게 써놓고 잤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는데 사실은 수면의 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데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이제 관갑이었었죠. 관갑이었던 1972년도에 노동당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인민들에게 참새 잡아오라고. 참새? 참새, 짹짹짹짹. 실제로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이제 관갑이었었죠. 관갑이었던 1972년도에 노동당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인민들에게 참새 잡아오라고. 참새? 참새, 짹짹짹짹. 참새 깃털로 이불을 만들면 알았어. 여기 타요. 날아갈 것 같은 거요? 근데 어딘가에 있는 요 털만 쓰는 거지. 여기 정력이 좋다고 해서 요걸 뽑아가지고 아니 뭐 구스다운처럼 참새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엄청 잡아야겠는데 참새 요만한 애들은 여기 거기에 한 부위만. 멸종이 됐겠죠 거의.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올 때 20년 걸렸어요. 이양하는데 권일양.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정은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김정은한테는 아주 급속하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김정은부터는 아래가 없잖아요, 지금. 애들이거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습 구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세습할 사람도 지금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군부에서 누가 치고 나와서 쿠데타를 할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마다 우리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상황 자체가 모험적이면 행동 자체도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불안감이죠. 다 전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언제 어떻게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에게 무언가 급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미국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계획은 뭐냐. 첫 번째로 북한 김정은이 유고시에 벌어날 수 있는 위협, 국지 도발 위협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인데 북한은 그동안 내부가 불안정할 때 외부로 외부의 어떤 혼잡함을 극대화해서 내부의 불안을 통제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포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우리 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일대에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 행위를 북한이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이 고도화된다라고 우리 군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인데 북한이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생화학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전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전면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작게 5029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 영토 내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입니다. 무정부 상태에 놓여서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아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북한 당국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군사적, 물리적으로 개입해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요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선제 공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선제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군사적으로 가장 먼저 하느냐? 바로 첫 번째가 핵시설 해체, 두 번째가 참수작전입니다. 핵시설 해체는 우리 정보당국과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핵시설을 가장 먼저 우리 군이 가서 장악하고 해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북한 군부의 핵심 인원들을 다 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사시에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다. 가장 지금 우려를 하는 국가가 어딜 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 나는 제일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지고 수십만 명의 이제 난민들이 이제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 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라는 밀약을 맺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버튼을 누를 사람이 없어졌다. 이거 빨리 누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실제로 죽었다라는 판단이 쓴 직후에 일단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 건너가지고 평안도는 중국이 장악하고 함경도는 러시아가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미군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평양 이남을 나누자. 이래가지고 3개국이 뭘 또 나눠요? 일단은 나눠가지고 통제를 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간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먼저 통제를 하겠다.